20년 넘게 쇼호스트로 일하다가 고시원을 마중물로 해서 3년 만에 건물주까지 그리고 다양한 무인 공간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야기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해나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영업자에서 정말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일단 제가 본업은 쇼호스트예요. 벌써 지금 22년 차 TV 홈쇼핑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고시원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고시원 창업 강사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질님 덕분에 제가 파티룸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확장이 된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인 공간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세 번째로는 무인 카페를 창업해서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인형 뽑기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인형 뽑기를 하나 오픈을 하고 15일 만에 2호점을 또 오픈을 했어요. 15일 만에. 내일 세 번째 매물을 계약을 하러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이제 건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건축주인 거죠. 어디에 건물을 지었죠? 대흥역이라고 아실까요? 경의선 숲길 바로 뒤쪽이에요. 그래서 입지는 되게 좋은 곳인데 지금 임차를 거의 다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 총 7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이제 해나경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무인 사업을 위주로 한 5개의 사업을 하고 계신데 각각의 사업의 좀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시원 창업의 장점은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돈 잃을 일은 없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말 그대로 투자금이 세요. 네, 아무래도 억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좀 많이 든다. 그러면 두 번째로 파티룸의 장단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파티룸의 장점은 제 개인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제 강의실, 뭐 유튜브 찍는 스튜디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친목의 공간 너무너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금이 좀 적게 들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으로 좀 뽑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금이 적으면 사실 순이익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매물만 잘 잡으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뚫어서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룸은 좀 효율성이 좋다. 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신 마케팅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홍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하는 홍대 쪽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마케팅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인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무인 카페의 좀 장단점도 궁금해요. 고시원을 하다가 카페를 하니까 이거는 뭐 클레임도 없어. 뭐 내가 가서 그 커피만 좀 채우고 청소만 깨끗이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적게 투자하는 건 무인 카페인 것 같아요. 청소랑 재료 채우고 뭐 이런 게 다 해서 1시간 정도 안 걸리니까. 근데 단점은 매출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네, 아무리 성수기라고 해도 여름에 막 더울 때 음료 정도 좀 조금 올라가는 거 말고는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도 수익은 비수기에는 제가 150 정도 나오고 성수기는 그래도 한 300 가까이는 찍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딱 더울 때니까. 근데 투자금은 파티룸보다 더 들잖아요. 왜냐면 원두머신이 되게 비싸고 인테리어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 있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인형 뽑기. 이거에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근데 인형 뽑기는 근데 잘 된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요. 왜요? 입지 분석이 너무 중요하고 인형 뽑기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탕후루처럼 팍 생기지 않는 게 상대보호구역,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청소년 오락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입지 찾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데나 들어가는 건 쉬워. 네. 근데 그거를 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 중에서도 잘 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어렵다. 이게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형 받기라고 하니까는 막 인형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게 그 인형의 단가와 이런 모든 거를 생각해서 어쨌든 그 기계 세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기계 세팅을 하는 게 공을 좀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형 사입도 해야 되잖아요. 인형 사입을 그냥 전화로 막 택배로 막 하면 트렌드 따라가기도 힘들고 좀 실제로 좀 보고 그 털 하나도 결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도매시장 가서 좀 발품 팔아서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편한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네, 그 대신에 수익률은 좋지만 네.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초보자가 하기 좀 쉬운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초보자라고 하면 저처럼 이제 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사업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투자금을 제일 세이브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없는 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투자금이 적게 드는 거는 파티룸인 것 같고, 투자금이 여유가 있는 초보다 하면 무인 카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이제 그 무인 사업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좋다. 이 정도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투자금과 수익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고시원 너무 개별성이 강해가지고 단정 짓기가 뭐 하긴 한데 보통 1억에 2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을 네, 3억 수익을 투자하면 얻는다. 600. 그리고 파티룸은 3천을 들여서 저는 200 이상은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무인 카페 하면 5천 정도 들거든요. 약간 이렇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무인 카페를 지향하고 싶어서 따뜻한 감성 인테리어로 예쁘게 했어요.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있는 것 것처럼. 같이.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한 3천 막 들고 머신 비용이 2천 들고 그리고 초도 물품 비용이랑 뭐 이것저것 하면 또 돈천 네, 들고 그래서 한 6천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200 이상은 뽑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형 뽑기는 인형 좀 조심스러운데 놀라실까 봐. 인형 뽑기는 한 인테리어를 1,000으로도 할 수 있고 3,000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싼 거 쓰냐 비싼 거 쓰냐 그거에 따라 투자금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2평 기준으로 보증금 권리금 빼고 한 7천 들어가면 순이익이 네. 월 1,000 이상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운영을 잘 못하거나 자리가 안 좋다 하면 한 5, 600? 500 정도. 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그죠. 이게 평균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다 상황에 달라지는 따라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고 그게 이제 전략에 따라서 다 네. 달라지기 때문에 인형 뽑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한 5천 투자하면 500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네네네.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높은 엄청. 수익률인데. 인형 뽑기는 대신에 바로 옆에 또 인형 뽑기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트렌드가 트렌드. 조금 질 수도 있고 트렌드가 바뀔 수도 이런 있고. 리스크가 네. 있죠. 근데 제가 진입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옛날에는 인형 뽑기에 대한 이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그 인형의 소장의 즐거움이 있어요. 키링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애들 다 가방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본질님 대학 다닐 때 인형 뽑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저 초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있었죠. 네. 그때도 인형 뽑기는 잘 됐어요. 아. 사이클이 있다니까 부동산처럼. 네네. 근데 그 사이클을 버틸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부분 무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무인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전 본업이 있으니까요. 전 본업이 쇼호스트입니다. 홈쇼핑을 보시다 보면 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무인밖에는 없었어요. 네. 저도 이제 무인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무인 사업을 위주로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나경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무인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감히 제가 또 전망하긴 그렇지만 대세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런 권리금 없을 때 월세 좀 적을 때 이걸 잘 콘텐츠 입혀가지고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인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해나경님도 이제 잠시대 시절에 좀 힘든 일들이 있었나요? 많았죠. 암까지 걸리고 회사 퇴사까지 하게 되는 막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좌절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싶었는데